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등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최근에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가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아직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이게 어떤 보도인지, 윤석열 대검이 정말 해선 안 될 짓을 여태까지 수도 없이 많이 하기도 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가지고도 이게 이미 수사가 끝났고 불기소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 그걸 제지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아주경제의 민족 정론지라고 불리고 있죠. 김태형 기자 매일같이 열일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이고요. 또 언론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 가지고 또 계속 물고 뜯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이 아들 수사에 대학 후배가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제목만 보면 후배를 아들 수사에다가 꽂아 넣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로 이게 얼마나 황당한 그런 보도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와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한 이 문화일보의 기자가 너무나 비교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계속 논란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주호영 씨가 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 이번에도 핵심만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일보 이회왕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추미애 아들 수사에 추미애 대학 후배 투입했다. 제목만 보고 넘어가면 후배까지 투입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추미애 장관 대학 후배 검사를 배정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논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부지검이 올해 2월 해당 지검에 부임한 A씨 36살이라고 합니다. 이 36살 검사를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에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63세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그걸 두고 대학 후배 검사래요. 언제적 대학입니까 도대체? 근데 저렇게 제목만 보면 막 직속 후배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돼 있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할 말 많죠. 제가 늘 교육개혁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서울대학교, 이외로도 스카이대학, 이들이 좌우하던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BTS, 페이커, 김연아 이런 문화예술인들처럼 암기 위주의 교육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쨌든 서울대 출신, 연세대, 고려대, 하버드 이런 스카이대학 출신이 좌우를 했습니다. 특히나 주요 보직에는 KS, 경기고, 서울대 라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죠. 서울대학교 출신이면 자기네들끼리 서울대는 제외하고 그랬습니까? 여태까지 그런 경우에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보도를 하면 오히려 말도 안 된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보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엮으려고, 어떻게든 흠집 내려고 저런 터무니없는 보도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서울대학교 우병우, 진경준, 김기춘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런 보도를 했냐고요. 참 말도 안 나옵니다. 진짜 기가 차가지고. 이 분노한 네티즌들의 목소리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 보도인지 쉽게 알 수 있고요. 이에 김동규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비판적인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현역 검사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만지 아냐? 그때마다 이런 기사를 썼냐? 그래서 총평에 추미애 장관이 졸업한 한양대는 의문의 1승인가 1패인가? 그리고 문화일보의 영웅적 투쟁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만간 조중동도 여기에 뛰어들어서 또 어떤 보도를 할지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이 대검에 어마어마한 실체가 또 터졌는데요. 무슨 양파도 아니고 까면 계속 나옵니다.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정말 열일하고 있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참기자 중에 한 명입니다. 동부지검에서 2달 전에 추미애 장관 아들 불기소 결론을 냈는데 대검이 이걸 제지했다는 겁니다. 이미 7월쯤에 불기소 취지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 대검이 반려했다는 거고요. 대검에서 반려한 거면 어디겠습니까? 이 윤석열 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당시에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다는 그런 시점이라 의도적으로 이걸 늦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재 채널A 기자,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 기사에서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무튼 핵심은 동부지검에서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었고 결국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거고, 검찰 정기인사는 8월 말에 단행이 됐는데 보통은 검찰에선 정기인사 전에 주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관례입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받은 대검이
사건을 계속 쥐고 있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뒷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대검 수뇌부가 이용한 거죠. 그리고 신원식 씨 또한 지금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언론을 비롯해서 추미애 장관 가지고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죠. 언제까지 추미애 타령할 겁니까 도대체? 애초에 문제는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 그리고 신원식 씨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저렇게 제지까지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안 내는 게 현실이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언론 지형 또한 정말 심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대놓고 이러니까 언론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하세요. 신뢰도는 어떻게 한들 회복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몇 안 되는 진짜 참 기자가 이렇게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죠. 열심히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주호영 씨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한글날에는 광장에 나와서 들어보라면서 방역을 이유로 산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명박산성은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권 안위 차원이었고요. 이번에 경찰 버스가 이렇게 쫙 막고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죠. 애초에 본질이 다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국민의힘은 집회에 참여도 안 했고 찬성도 안 한다고 저렇게 교묘하게 또 피해가려고 하는데 뻔히 다 보입니다. 뭐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네티즌들 또한 국민의 짐이라며 주호영씨 돌아다녀 보세요. 다 국힘당 욕해요. 한글날만 아니라 매일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욕 좀 들으시길 이렇게 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23억 말할 것도 없죠. 이외로도 지금 박덕흠씨 당에서 탈당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측과도 아주 깊게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꾸준히 더 파헤쳐봐야 됩니다. 조수진 11억, 박덕흠씨에 비하면 많이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조수진씨 또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조수진, 박덕흠, 주호영 이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나경원씨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13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문재인 정부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들의 말 같지도 않은 정치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특히 온라인 토양을 바꾸는 이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구축을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여러가지 공부도 하고 대안도 모색하고 전문가들도 찾아뵙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주호영 씨는 762까지 공개하면서 군 임무에 많은 지장을 주기도 했고요. 이에 국방부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호영 씨가 정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거죠. 실제로 과거에 세월호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얘기했던 그런 실체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아니 대한민국의 보수라는 사람들이 지금 개천절 집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국가의 질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안전과 평화와 생명 이런 거를 적극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어요. 막 자극적이고 싸움을 막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 하고 행동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그래놓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들이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수라고 하질 마세요 그냥. 어떻게든 정권 잡아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고 싶다고 차라리 그렇게 대놓고 얘기라도 하세요. 무슨 겉으로는 서민 타령하면서 실제로는 23억의 시세 차익을 얻어놓고 세월호는 교통사고 타령하고 있고 그러면서 국민 아니 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오죽하면 김종민 최고위원은 주호영 공당 원내대표지 집회 측 대변인 아니다 이런 식으로 뼈를 때리기도 했죠. 김종민 의원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가지고 계속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본인들 지지율 떨어진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실체에 정말 난리가 났죠.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부인 김건희, 윤석열 장모 한동훈, 이동재 이들에 대해서 초집중해서 국감 때에 많은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압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소식 놓치지 않고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경원씨 또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박덕흠, 조수진까지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구독자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1배 관련해서 계속 다루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안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은지 이거에 대한 투표니까요. 투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투표에 의견 반영 부탁드리고요. 1배에 대한 내용도 일단은 최대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는 분들 정말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이 후원금을 어떻게 선순환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 늘 고민하고 또 조만간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